시스템에 활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 계약 심사 조회 시스템이 도청의 인터넷으로 서버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 오셨나요? 그래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제가 2013년도에 계약 심사 조회 시스템을 만들 때 2,000건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가에 있다가 계약심사부서로 가 보니까 설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다 컴퓨터에, 개인들 컴퓨터에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심사한 자료는 자기들 컴퓨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설계 기준도 마땅한 게 없고, 또 누군가가 전 임자가 계약심사 했던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 모방해서 창조를 한다고 나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직원들끼리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공유를 하자. 같이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올리게 되면 그럼 남이 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 나오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걸 공개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심사를 이 부서에 와서 하려면 기존의 자료들도 있어야 되지만, 계약 심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자료 공유도 하고 남한테 보여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보여줌으로써 후배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도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익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과감히 그거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료 2,000건을 가지고 엑셀 데이터 설계하고 자료 심사했던 아래 한글 내역하고 다 일일이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시작을 했어요. 올리고 시작한 게 지금은 6,200건. 여기 오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6,400건의 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예 만들 때 시스템에서 기본 설계를 이 시스템에서 결제를 해서 올라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6,400건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2008년서부터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저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3.0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 선도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선도 과제로 선정된 동기가 저 자료를 데이터가 전국에서 다 하는 계약심사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네트워크화 된다라고 하면 뭔가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런 설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가서 네트워크로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 3.0 과제를 유일하게 그 부분에서 선도 과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받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2억도 받고, 그리고 각 워크숍에 우리가 가서 저기 홍보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전국 네트워크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면, 누구나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계약 심사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고, 또 저것이 뭔가가 우리가 공개하기를 남한테 꺼리잖아요, 내 자료를.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에서 계약 심사 공유한 거는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 심사 조회 시스템을 네이버 검색 시스템에다가 쳐보면,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계약 심사만 치면 우리 시스템 조회가 바로 제1번에 올라와요. 그거는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은 우리 충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URL로 들어가실 때고 우리 충북도청의 하단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에 URL을 들어가게 되면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 지금 계약심사 조회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까지 뭐 6,500건이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이 공사 종류에 따라서 유형, 공사, 용역, 물품, 또 기타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품 구입은 2천만 원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공사는 3억 내지는 5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또 군에서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입받기 때문에 이 업무들에 대한 심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자조무도로를 치면 자조무도로대로, 또 뭐 여러 가지 건설사업 관리 치면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내역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역서가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보면 이 대가 산정을 어떻게 했구나, 문화재 발굴 조사, 시굴 조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정을 했구나, 이 내역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업무를 배울 때도 또 내가 업무를 하더라도 가게 되면 누가 기존에 해놨던 그 설계도를 보고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을 복사를 해다가 갖다가 하는데, 여기는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의 심사했던 모든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자료를 참고한다면 엄청난 데이터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진짜 그 우리 선배들하고는 틀리게 여러분들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업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는 때 반드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신사년도 2006년도까지는 여기에 설계서들이 이제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설계서가 안 올라가고 심사한 내용만 올라갔어요. 직원들이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설계서를 올리고 이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16년 이전 자료들은 엑셀 설계서 변환시킨 거 올라가고 계약 심사 지적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설명드리기보다 문서 내용 검색을 왜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었냐면, 계약 심사한 거 6천 건 중에서 내가 데크 설치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계약 심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6천 건 중에서 데크 설치에 대해서 검색이 필요하잖아요. 6천 건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데크 설치하면 문서 내용을 데크 설치에 대해서 지적한 언급된 부분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보여줍니다. 데크 설치를 치게 되면 자료가 40건에 대해서 데크 설치 뭐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데크로드 및 계단 목지 설치 비용 단가 산출 조정해서 목재 데크 설치 뭐 이런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데크로드 설치. 또 잡철물 제작이냐, 뭐 잡철물 간단으로 하느냐 보통으로 하느냐 헷갈린다. 그러면 잡철물 제작을 치면 잡철물 제작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내용을 400건이 잡철물 제작을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작업 이 지적도 엄청나게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성은수 주사가 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에? 이거 하려면 밤을 새워가지고 저걸 지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저 얼마나 힘들을까요? 지금 보니까 아주 깨알처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검색을 해야 돼. 400건의 잡철물 제작했던 게 나와요. 하면 잡철물 제작에 있어서 잡철물 제작 및 조립, 설치, 이 품을 들어가면 좀 많잖아요. 그럼 지적하면 이건 잡철물 설치로 봐라, 제작이 아니다. 이렇게 지정한 것들이 있고, 또 철근 간단, 이거는 보통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적된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보시고, 또 뭐냐면 여기에 계약심사 사례 보면 타자단체에서 그 당시에 책을 받아놨던 거를 한 3,000건, 4,000건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쭉 보면 타도에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됐는지를 요약을 해서 올려놨는데 한 4,000건 되는데, 이것도 텍스트 문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꼭 알고 싶은 데크라든가 잡철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쳐서 보면 이 3,000건에서 타시도에서도 적용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자료실에 이제 들어가면 자료실에 이제 자료들이 관련되는 것들이 올려놓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용 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놨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유튜브에 영동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동군에서 얼마 전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스마트 건설 적용해서 강의했는데 그때 혹시 들으셨나요? 영동에서 오셨었네? 들으셨는가 보네. 그때 영동군 그 기술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스마트 건설에 대한 강의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을 보시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실에서 제가 그 레미콘 품질 관리 편람을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의 건설 현장에서의 레미콘 검수 품질 또는 레미콘으로 문제되는 거, 그리고 마사터나 석품을 쓰면 안 되죠. 또 이런 거, 골자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 레미콘이 불량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광주 아이파크에도 레미콘 불량이 사실 문제가 돼가지고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편람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필요할 때 레미콘 업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 중에서 76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건설업에서 37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추락사고 사망자를 보면 60%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223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금년 1월 27일 날 되면서 여기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체제 의무를 확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사람이 사망사고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한선을 만들었어요. 하한선이라는 건 그 밑으로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1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저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스마트 장비에 대한 법령 근거가. 아까 설명을 안전관리비에서 잠시 드렸다시피 이러한 안전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확대를 했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스마트 개인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할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이 모자에다 갖다가 센서를, IoT 센서를 달아가지고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모자 안 썼을 때. 그리고 벨트 안 했을 때 경고음을 울려주고 위험지역에도 울려주고, 그 다음에 접근할 때, 건설 장비에 접근을 할 때 양방향 교신으로 인해가지고 장비와 굴착기와 안전모와 교신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알림을 울려줘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또 붕괴 위험 경보기, 비계나 거푸지 흙막이 같은 거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센서,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을 박아가지고 정해놓은 한계치 이상의 처짐이 온다거나 균열이 온다거나 또는 하중이 오가될 때는 사전에 알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붕괴 위험 경보기, 그리고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 통합 플랫폼.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장비들을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러한 신기술을 갖다가 적용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 공공 발주기관들도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서 기존의 안전관리만으로 우리가 사망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우리가 효과적인 스마트 기술과 장비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스마트 건설 장비는 사업비의 한 2%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물론 스마트 장비들을 저런 것들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러한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 3년 이상 5년 이렇게 될 때는 공사비의 2%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0억 공사라고 하면 2억이면 저러한 장비 통합 플랫폼까지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현장에 내역서에 우리가 그걸 잡아주면 현장에서 저러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회사에다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자기들이 오래 쓸 경우에는 그걸 사서 설치를 각각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들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스마트 건설 기술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홍보 동영상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건설이 가야 될 그러한 그 미래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정부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2018년도부터 이제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건설 산업이 되어갈 수 있는 최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그 장비들을 옛날 재래식 불착기, 덤프, 도자 이런 걸 쓰고 있고, 또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인력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고 작업 인물들도 노령화되고, 또 건설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뭔가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 건설 기술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VR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드론, VR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융복합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인데, 이러한 기술들을 건설 기술에다가 적용하는 게 스마트 건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은 2018년도 11월 달에 정부가 제정을 해서 앞으로 2차원 설계도면에서 3차원 정보 모델로 가겠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부에서 세워놨어요. 그 정부의 그 목표를 보면 설계, 시공, 유지달리 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데, 설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2D 설계를 3D 설계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교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평면도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을 도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 3D 입체로 설계를 하게 되면 도면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면 사이에 서로 부재 간의 간섭이라든가, 또 거기 모든 기계라든가 또는 전기 배선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3D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3D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을 라이나 또는 카메라, RTK 장비를 드론에 달아서 측량을 해서 3D 지형도를 만들고, 3D 지형도 위에 BIM 기반, BIM 기반의 구조물을 설계, 교량 같은 입체 구조물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할 때는 현장을 드론이 현장 모니터를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IoT 기반의 현장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 IoT, 사물 인터넷 관리에 현장 안전 관리를 한다는 게, 아까 IoT가 센서예요. 센서를 모자에 달고 안전조끼에 달고 하면서 중장비 간의 협착에 대한 위험을 경고 알려주고 장비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서는, 유지관리는 보시다시피 센서를 활용해서 예방적 유지관리, 교량에다가 자이로 센서 이런 부분들을 달아서 센서로 인해서 교량의 처짐이나 흔들림이나 여기에 하중, 이상 하중이 발견될 때는 통제시 알림을 줘서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드론을 통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하잖아요, 교량을. 그리고 AI 시설물 운영을 하겠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드론으로 시설물을 촬영을 하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단계마다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해놓고 있어요. 건설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또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시설물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목표도.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R&D 용서부터 지원금과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뭐 도대체 복잡한데, 자,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형도의 산골 마을에 여기 교량을 놓겠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걸 철거하고 여기다 교량을, 아치 교량을 놓겠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3D 설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은 과업지시설에 지형도와 교량을 BIM 설계를 하라. 이렇게 과업지시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 업체는 이 설계를 지형도를 3D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IM이라는 개념은 뭐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에서 건설 정보 기술인데, 이 BIM이라는 건 뭐냐면 3D.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도는 3D죠. 그렇지만 3D지만 여기엔 각각의 수치 개념, 좌표 개념이 없어요. BIM이라는 것은 3D에 여기에 각각 수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높이를 알 수 있고 부피를 알 수 있고, 이게 BIM이 숫자가 가미됐을 때 고유 벡터 데이터, 메타 데이터, 속속값을 가질 때 BI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형도도 하고 또 설계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업체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 드론에다가 RTK 장비, RTK냐 라이더 장비를 여기에다 달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합니다. 쭉 이 일대를 다니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장비가 이 픽스4D에다가 소프트웨어 또는 포토스캔에다가 넣으면 이러한 지형도가 구축이 3D로 되면서 각각의 점들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수치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높이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의 폭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드론이 촬영을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디지털 세계에다 갖다가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숫자적인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쌍둥이라고 하죠. 이렇게 현실에 있는 걸 디지털 쪽에 옮겨놓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 이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 3D 설계를 지형도로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시간당 80mm의 강우가 흘렀다. 그러면 여기다가 흘려보면 데이터를 넣으면 하천의 폭이 얼마인데 여기에 넘치는 게 이렇게 넘치는구나,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럼 다음에 하천 기본계획상에서는 축제 높이를 8m로 하자. 그리고 이 강폭은 이걸 30m로 하자. 이러한 그 예상이 나오고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라 해서 전주나 세종시나 우리 혁신도시 음성에도 청주에도 이번에 유치했죠. 공모해서 돼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디지털 트윈, 도시를 갖다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옮겨놓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설계도 지형도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런 설계를 하는데 아치 교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교량 BIM 설계라는 것은 이것을 입체적으로 하는데, 입체적으로 교대의 높이, 교대의 물량이 다 나와 있는 정보예요. 보통 CAD로 3D를 설계를 하고 할 때 CAD에서는 라이브러리라 해가지고 일일이 교대를 만들고, 건물이 건축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라이브러리를 넣어서 난간, 또 창틀, 또 계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끌어다가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물량이 되는 거고 수치가 다 있는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완성을 하면 그게 3D 설계가 돼요. 건축은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이 토목은 하천, 산업단지, 도로 각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러리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량이면 FCM 공법으로 FCM 교량도 만들어 놓고 PC도 만들어 놓고 RC도 만들어 놔서 내가 설계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라이브러리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끌어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2025년까지 정부가 활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이 감독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VR 안경을 썼네요. VR 글래스를 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관제실에서 이 설계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글라스 안경으로 이 교량의 위치를 볼 수 있고, 또 교량이 시공되면서 시공되는 교량과 글라스로 보는 도면과 일치되는지를 봐서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면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장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통해서 이 사람이 다가가게 되면 IoT,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IoT, 사물 인터넷이 엄청 많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게 사물 인터넷이 $1, $2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복도에 지나가게 되면 사람 인식해서 불이 들어온다거나 또 집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방을 이렇게 불을 밝혀준다거나 또는 로봇 자동 그 로봇이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거리를 판단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70kg 몸무게를 맞춰놨는데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70kg가 넘는다. 그럼 체중계가 냉장고에 얘기해서 나한테는 10시 이후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센서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이 여기저기 붙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개근대 이 흙이 반출을 할 때 여기서는 뭐냐면 수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흙을 파게 되면 여기 토량이 얼마인지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남바 몇 번이 개근대를 지나가서 송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지나가게 되면 개근대 지나가면 남바 인식이 되고 이 물량이 나와서 15톤 물량이다 얼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드론이 현장을 여기 촬영을 해가지고 그날의 상황들을 일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 있어요. 일일이 개인이 다루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엔젤 스윙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럼 거기에서 보면 이게 한 달 전에 작업량이 어디까지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엔젤 스윙이라는 플랫폼에다가 놓고 작업 현장들을 관리를 해요. 큰 현장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설물이 완공이 됐을 때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드론이 가서 유지관리하고 또 센서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교량을 관리를 하고 또 여기에 과적 차량이 들어갈 때 과적 차량 센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인지해서 과적 차량일 경우에 몇 킬로 오버됐습니다. 파출소로 과태료 경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현장의 설계서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 건설 기술로 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이 지내왔던 것보다도 더 폭넓고 빨리 다가온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또 이해하시고 배우고 또 현장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용할 때 앞서가는 그런 건설 현장을 여러분들이 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 데 있어서 오늘 교육받은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교육 아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